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습니다. 지난 7월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부정한 청탁과 짜맞추기 수사 의혹이 제기된 라임 사건과 검찰총장의 측근이 관련됐다는 의혹이 나온 사건에 대해 윤 총장은 지휘나 감독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먼저 송우영 기자입니다. 수사팀이 상급자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결과만을 보고하도록 할 것을 지휘한다. 오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낸 수사 지휘서입니다. 총 5가지 사건에 대해 지휘나 감독을 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최근 여러 의혹이 나온 라임 자산운용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검찰 출신 변호사가 구속 피고인을 협박하고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 야권 정치인에 대한 비위를 보고받고도 제대로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또 수사검사들이 향응을 받고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나머지 4건은 윤 총장이 연관된 사건들입니다. 법무부는 윤 총장의 부인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과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협찬금을 받았다는 사건도 보고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윤 총장의 장모가 불법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혹과 윤 총장이 전 용산 세무서장 로비 사건을 기소하지 말라고 무마했다는 사건도 포함시켰습니다. 법무부는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오랜 기간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들이 공정성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법무부의 수사 지휘서 내용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표현이 있습니다. 검찰총장 본인의 관련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의혹들을 하나하나 나열했습니다. 이어서 이수진 기자입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행사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충돌 하루 만에 발표됐습니다. 법무부의 수사 지휘서에는 라임 로비 의혹에서 검찰총장 본인 또한 관련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도 나옵니다. 다른 사건에서도 윤 총장과의 관련 의혹을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가족 의혹 중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 시에 불거진 것이 있다는 점, 장모의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점, 그리고 측근의 형이 연루된 사건에서 압수수색 영장 기각과 불기소 등에 관여한 의혹이 있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현재 이 사건들이 고소와 고발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오랜 기간 사건의 실체와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민들이 수사의 공정성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서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검찰청법 제8조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의 이번 수사 지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추 장관은 라임 로비 의혹의 수사팀을 새롭게 꾸리고 가족과 측근의 수사를 맡을 수사팀도 강화하라고 주문했습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바로 대검찰청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아람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신 기자, 지휘권 발동이 알려진 게 지금 2시간 반 정도 됐는데요. 대검의 입장이 나왔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다고 출입기자단에 알린 지 30분 만에 대검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입장은 2문장으로 간결합니다. 첫 문장엔 지휘권 박탈을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더 이상 라임 관련 수사를 할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지휘할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다음 문장에는 대규모 펀드 사기를 저지른 세력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수사팀이 검찰의 책무를 엄중히 인식하고 이들을 모두 철저히 단죄해서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대검 내부에선 윤 총장의 이런 수사지휘권 박탈을 예상했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대검은 오늘 더 이상 추가 입장을 밝히지는 않겠다고 했습니다. 네. 법무부가 윤 총장 가족 또 측근과 관련한 사건도 언급을 했는데요. 그에 대한 입장은 없습니까? 네, 입장문에는 라임 사건만 담겼습니다.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인지 대검 관계자에게 문의했습니다.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지휘권 박탈을 언급할 의미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애초에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 가족 관련 수사를 지휘한 적도 없고 서울중앙지검도 아예 보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윤 총장이 이미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회피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다만 어떤 사건
사건에 대한 건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국감장 등에서 제기된 라임과 총장 가족과의 연결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습니다. 네, 신하람 기자였습니다. 법조팀의 이지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좀 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 기자, 법무부가 구체적인 사건들을 언급했는데요. 모두 5개죠?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네, 크게 나누면 라임 관련 의혹과 가족이나 측근 관련 의혹으로 압축됩니다. 먼저 라임 관련 의혹부터 보겠습니다. 김봉현 전 회장의 자필 문서로 알려진 검사와 정치인 비위 의혹, 그리고 이걸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 그리고 여기에 더해 검찰이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에서 수사 중입니다. 이 수사에 손대지 말라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윤 총장은 결과만 보고받으라는 거잖아요. 법무부는 가족 관련된 수사도 언급을 했죠? 네, 대부분이 윤석열 총장의 장모와 부인 관련된 사건입니다.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코바나라는 회사를 운영하는데 수사 대상인 회사 등에서 협찬금으로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일할 시기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도 부인이 연루돼 있습니다. 이 밖에 장모 최모 씨가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불법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비 편취를 했다,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측근 수사도 언급을 했는데요. 윤대진 검사장 관련된 사건이죠? 네, 맞습니다. 예. 네, 윤대진 검사장은 소윤,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윤이라는 별칭까지 붙었습니다. 실제로 각별한 사이입니다. 2012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윤 전 서장은 윤대진 검사장의 형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이 사건에서 변호사를 소개하는 등 개입하고 무마했다는 의혹입니다. 이런 의혹들은 고소와 고발이 검찰에 들어와 있습니다. 수사 중인 사안입니다. 예, 법무부가 여러 이유들을 제시를 했는데요. 표면적일 수가 있는데 혹시 본질적인 이유들이 또 있습니까? 네, 추 장관은 윤석열로 상징되는 검찰 권력을 개혁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른바 특수라인은 개혁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번 수사지휘권의 박탈은 궁극적으로는 총장을 신임하지 않는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검찰 정기 인사로 윤 총장과 가까운 검사들이 다 대검을 떠났습니다. 예. 주요 사건에서 지휘권을 잃은 윤 총장은 더 고립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조팀의 이지혜 기자였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한 오늘 서울 남부지검에는 검사비리 의혹을 수사할 새로운 수사팀이 꾸려졌습니다. 검사비리 의혹이 사실인지, 여기에 대한 수사를 덮은 게 맞는지, 또 실제 짜맞추기식 수사를 했는지가 수사 대상입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법무부는 김봉현 전 회장이 쓴 문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감찰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김 전 회장이 술 접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검사 3명 중 2명을 특정했고 서울 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무부에서도 오늘 수사 의뢰가 내려왔습니다. 감찰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가 수사를 의뢰한 혐의는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입니다. 현재 남부지검에선 라임 수사팀이 해당 의혹을 포함해 수사 중입니다.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팀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의 수사 의뢰와 윤석열 총장의 지휘권 박탈로 이와 별도로 이 수사팀이 맡게 됐습니다. 기존의 라임 수사팀 검사들은 배제됐습니다. 국정감사에선 남부지검이 계속 이 문제를 수사해도 되냐는 공정성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수사 가능합니까? 거기에 연루돼 있는 검사는 다른 데로 지금 직무 배제되고 갔습니까? 내부적으로는 보도문에 나와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분들로 정리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 지검장은 해당 검사들이 여전히 남부지검에 근무 중인지, 구체적으로 수사팀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해선 확인이 어렵다는 답을 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수사 의뢰와 별도로 남은 의혹들에 대해 감찰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오혜정입니다. 김봉현 전 회장이 지목한 야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 소식입니다. 현재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돈을 전달한 걸로 지목된 사람이 해외로 도망을 갔기 때문입니다. 남부지검이 이 사건을 수사 중인데 처음부터 신속하게 대검찰청에 보고했는지 의문입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송삼현 전 서울 남부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야당 정치인 의혹을 지난 5월 보고했다고 했습니다.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우리은행장에게 로비하기 위해 한 야당 정치인을 활용했다고 진술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지휘 라인인 대검 반부패부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송 지검장이 윤 총장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보고됐습니다. 당시 반부패부 관계자는 여당 관련 내용은 정식 라인으로 보고가 됐다고 했습니다. 또 하지만 야당 인사나 검사 비위 등에 대해 보고받은 것은 전혀 없다. 의도가 무엇이겠냐고 했습니다. 박순철 현 남부지검장도 8월 11일 부임한 이후 한참 뒤에 이를 알게 됐다고 국정감사에서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송 전 지검장은 JTBC와의 통화에서 윤 총장이 수사 대상자가 검사 출신인 만큼 더욱 철저히 수사하라고 했다며 실무진 사이의 보고는 어찌 되는지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수사는 난항입니다. 돈을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메트로폴리탄 김영웅 회장이 해외로 도피한 상태입니다.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시점과 방식에 대한 의문이 이 수사가 과연 신속하게 진행된 것인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 오늘 국회에선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과 남부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최수연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최 기자, 먼저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에 대해서 여당의 입장이 나왔습니까? 네, 민주당은 법무부 장관의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밝혔습니다.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위한 거라는 입장인데요. 윤석열 총장이 라임 사건과 또 장모 사건에 연관이 있는 만큼 회피하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야당의 입장은요? 네, 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오늘은 검찰 최악의 법치 파괴의 날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윤 총장을 배제한 채 추 장관 사람들로만 채워진 중앙지검이 내놓을 결론은 이미 뻔하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만큼 특검만이 진실을 밝힐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인 만큼 지휘권 발동을 둘러싼 공방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네. 정의당은 이번 수사 지휘권 발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찰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또 특검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열어놓고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앞서 진행된 국감 얘기로 좀 돌아가 보죠. 오늘 쟁점이 뭐였습니까? 네, 오늘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옵티머스 투자자들의 명단을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야당의 의원들과 또 청와대 전 비서관 등 실명을 공개하면서 시끄러웠습니다. 거론된 인물은 박수현 전 대변인과 이호철 전 수석은 동명이인일 뿐이다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유 의원이 면책특권 뒤에서 무차별적인 폭로를 한다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마치 여권 인사 여러 명이 옵티머스에 연루된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비판입니다. 다만 실제로 동명이인이냐 이 여부는 수사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권에선 김봉현 씨한테 접대를 받았다는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1,000만 원대의 술 접대를 받은 검사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면서 주장을 했습니다. 또 거론된 인물은 윤갑근 전 고검장, 이성범 남부지검 부부장 검사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봉현 씨 측도 술 접대를 한 검사 이 2명이 해당 인물들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에는 정확하게 새로 확인된 건 없고 여야의 공방만 이렇게 반복된 건가요? 네, 다소 그런 측면으로 흐른 점이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결국 윤석열 책임론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오늘 국감장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전 지검장이 누굽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 무혐의해버렸습니다. 자, 재배당 하고 나서 최 기자. 네, 전파진흥원이 앞서 700억 원대를 옵티머스에 투자를 했었고요. 그 2018년에 이 옵티머스를 고발을 했는데 결국 무혐의 처분이 됐습니다. 당시 중앙지검장이 윤 총장이라는 점을 지적을 한 겁니다. 하지만 야당도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들어보시죠. 예. 사기꾼 그 편지 하나를 가지고 한 건 잡았다 생각하고 버선발로 남부구치소 때 가가지고 감찰하신다고 하면서 대검 총지라고.
네, 법무부가 결국에는 사기 범죄자의 편지를 활용해서 권력형 게이트가 아니라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최수연 기자였습니다.